인간은 늘 생각하고 창조한다. 동물과 다른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깊고 어두운 동굴. 자신을 밑바닥 깊은 심연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 34,000년 전 원시인들부터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 IT 천재 스티브 잡스까지, 그들은 그들만의 동굴로 들어가 열정과 통찰로 인류의 발전을 이뤘다. 오늘 EBS 특별 기회 통찰 시간에 시청자들과 만나는 우리 시대의 석학은 오랜 문명과 역사의 새로운 옷을 입혀온 고대 문헌학자 배철현 교수다. 그 쇼베 공간, 특별히 쇼베 동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 장소는 인간이 비로소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서 창의성이 폭발되는 20가지 이상의 고대 언어 해독이 가능한 국내 최고의 고문헌 해독자. 그는 문명과 언어에 삶의 시각을 더해 진정한 종교의 의미를 전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학자이다. 2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2시간이 2분처럼 느껴지게 아주 지적인 유의를 저희한테 시켜주시고, 평상시에 생각해보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분야에만 알고 있다면 배 교수님은 그 여러 분야를 좀 융합시키고, 진정한 자아 성찰만이 나 자신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배철현 교수. 고대와 현대를 이어주는 강의를 통해 배철현 교수가 현대인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 하나. 당신은 당신만의 동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 종교학과 배철현 교수입니다.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를 가르치고, 사실은 이전에 고대 문명,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명, 이런 쐐기 문자나 성각 문자를 전공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EBS에서 마련한 특별 기획 프로그램, 이 통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통찰이란 단어가 아주 상당히 저를 매료시켰어요. 이게 찾아보니까요, 이 통자가 아주 신기한 글자더라고요. 이 통자가 이 통하다, 뭐 소통하다, 그 통자가 아니라 동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삼수변에 같을 동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통자가 동네할 때 이 동자하고 또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우물을 공유한 공동체, 이것이 바로 동네였고, 또 이 동자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동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굴에 그윽하다, 안 보이다,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발견하다 하는 장소로 이 동굴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본 영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버드맨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 마이클 키튼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자기가 이제 그 배트맨이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연극에 자기가 주인공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근데 분장실이 있는데 이렇게 비슷한 분장실인 것 같아요. 그 뒤에 거울에 무슨 말이 적혀 있었어요. 그 적혀 있는 말이 당신의 보는 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내 자신이 내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인간에 관한 깊은 성찰은
사실은 자기가 쓸쓸하고 모호하고 어려운 상태에 진입해야지만 자기를 처음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바로 통찰이 생기는 거죠. 이 찰자를 보면 볼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위에 간머리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가 이 외로운 쓸쓸한 공간에 쑥 들어가서 얻는 자기의 생경한 모습, 그걸 발견하고 그 모습을 갖고 자기가 새로운 삶의 그런 여정을 떠날 때 내가 생기는 스물스물 생기는 것을 바로 통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상징하는 아주 구체적인 장소가 바로 동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동굴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단순히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좀 질문도 하시고 피드백도 하고, 특별히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아주 귀중한 분을 모셨어요. 우리나라의 그런 심리학, 특별히 사진을 갖고 그 현대 미술의 새로운 분야를 이렇게 개척하시는 분인데, 신수진 교수님을 잠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사람의 눈길이 닿는 모든 것이 즐거움의 근원이라는 사진심리학자 신수진 교수. 동굴 벽화에 담긴 고대인들의 심리에 대한 그녀만의 해석을 기대해봅니다. 저희 교수님이 예술을 전공하셨는데 오늘 맨 처음에 그 인간이 새로운 지경으로, 동물이 아니라 새로운 지경으로 쑥 들어가는 그 순간을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3만 4천년, 2천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술 얘기를 할 때 교수님의 많은 그런 지혜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배철현 교수님은 종교학자이시고, 종교학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멀리 있는 이야기만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저 제일 끝까지 3만 년 이상의 시간이라는 건 사실은 평소에 우리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시간인데요.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들 같은 것들도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기대가 큽니다. 네, 3만 2천년, 4천년 그러면 그 시간과 장소의 시면이 사실은 넘어갈 수 없는 3만 년 전인데, 단군이 태어나기 전에 단군 태어나기 3만 년 전이에요. 그 상태에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새로운 경지에 들어간 순간이 있거든요. 특별히 교수님께서는 사진 심리학이니까, 제가 사진은 잘 모르지만 그 사진이라는 것이 그 불해성이 말한 대로 이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흘러간 시간을 아주 포착하는, 그러니까 예술이 그런 어떤 사진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찌 보면 사실 꼭 사진이 아니더라도 동굴 속에 남겨져 있는 그림만 보더라도요, 어느 한순간을 기억하고 그걸 기록해 둔 것일 텐데, 그 순간이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가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예술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어쩌면 그 사람들로부터 이미 예술이 시작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3만 4천 년 전에 크로마뇽인들이 남긴 그 동굴 벽화가 아주 위대한 스냅샷 하시는군요. 그래서 3만 4천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뭔가 일깨우려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영적인 교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 중에 하시라도 좀 질문해 주시고 또는 코멘트도 해 주시고, 그거 해 주시면 제 강의가 상당히 더 업그레이드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동굴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는데, 이 한민족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단군입니다. 단군이 이제 곰 상태에서 이 동굴 안에 있다가 이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동굴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아주 매직 박스 같아요. 그 원효도 자신이 동굴 안에 있다가 자신이 먹은 물이 나중에 보니까 해골에 담긴 물이었는데 그때는 밤에 먹을 때는 이게 너무나 달콤한 생수였다는 거죠. 현대 과학에서는, 뇌과학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오감으로 느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정한 것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굴이라는 공간이 상당히 우리를 재발견할 수 있는, 우리를 새롭게 보고 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상징적인 그런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움을 뭐라고 생각하면 이 배움이란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뭘 배워서 자기가 아는 것을 강화해서 적자생존의 세계에서 자기가 살아남을 그런 무기를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배움을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를 무너뜨리는 작업이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세계는 아주 지극히 좁은 시간과 공간에서 형성된 편견이거든요. 편견으로부터 내가 나와야 돼요. 나오는 상태를 이 무아의 상태로 진입한다고 하고 또는 서구에서는 이거를 엑스타시라고 그랬어요. 엑스타시라는 거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 스테이트, 이 상태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다른 동물과 똑같이 돌아다니다가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아주 쓸쓸한 공간으로 쑥 들어가서 엑스타시한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동굴이다. 이 동굴에 내가 들어가야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패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패션이라는 말이 흔히 열정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열정하면 내가 이 오감으로 느끼는 어떤 것을 간절히 여기는 마음,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든가 어떤 근사한 장소에 여행을 하고 싶다든가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사실 그런 열정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 패션이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왔어요. 고대 그리스에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파테인에서 왔어요. 이 파테인이라는 그리스 단어는 고통스럽다, 괴롭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란 말은 그 마태 순환곡 Suffering of Christ, Suffering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해석한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 패션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에게 어렵고 익숙하지 않고 괴로운 그 어떤 거를 자신의 본질로 걸머지려는 그 마음을 패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있는 상태에서 일상적인 상태에서 나와서 생경한 장소로 가서 거기서 내 안에 숨겨진 위대한 어떤 거를 발견하려는 여정이 바로 패션인 거거든요. 이 패션이 인간을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패션이 이 통찰과 연결되는, 통찰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다가 내가 어떤 걸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깊이해서 뭘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경한 공간과 시간과 생각과 이런 상태에 쭉 들어갔을 때 자신도 모르게 스물스물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말을 지배하는 나의 습관, 이 습관이 나오는 것, 습관이 나온 것을 뭐라 그러냐? 그걸 아우라라 그래요. 이 아우라를 다른 말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라는 거는 평상시에 그런 수련을 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렇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이나 국가가 바로 카리스마를 지어야 되는데 그 핵심에 바로 뭐가 있냐? 통찰이 있고 통찰에 뭐가 있냐? 바로 자기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패션을 통해서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